제가 최근에 일본 여행을 가서 여러 편집 매장들을 둘러보았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무슨 브랜드인지 보지 않은 채 그냥 옷이 괜찮아 보여서 집어들었는데 직원분이 오시더니 괜찮은 브랜드라고 소개해주며 최근에 현지에서도 인기가 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브랜드는 바로 오베르주. 이렇게 발음하는 거 맞나? 한국에선 어드레서 샵에서 발매한 별주 데님이 인기가 꽤 있어서 저도 한 번쯤 들어봤던 브랜드였는데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유럽풍 빈티지 스타일을 만드는 브랜드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로 보니 퀄리티도 좋고 찾아보니 나름의 재밌는 스토리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오베르주가 매력있는지에 대해 저의 생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우선 오베르주의 디자이너이자 디렉터 코바야시상은 한마디로 변태입니다. 패션 변태죠. 코바야시상이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 유튜브를 보면 제가 왜 변태라고 표현했는지 더 확실히 와닿는데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 오베르주의 의류가 어디서 영감을 얻었고 어떤 옷을 베이스로 제작했는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흔히 유튜브 하면 대중적인 주제를 주로 다루거나 의류 브랜드의 경우 비주얼을 더 멋지고 화려하게 꾸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 집중하죠. 하지만 그의 유튜브는 굉장히 투박하고 편집 또한 뭐랄까 소위 말해 멋스럽지는 않습니다. 자료조사를 위해 그의 유튜브를 정독했는데요. 오히려 이 투박함이 그가 얼마나 문화와 옷의 진심인지를 더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시 봐도 컬이... 원단의 직조, 옷의 패턴, 문화 등을 설명해주는데 이렇게 빠삭한 사람이 만든 옷이라면 당연히 괜찮은 옷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고 보다보면 제가 몰랐던 의류들을 새로 알게 돼서 디깅해보게 되더라고요. 코바야시상은 일본의 가장 유명한 패션 스쿨인 문화복장학원 출신으로 그가 재학하던 당시에 재밌는 썰이 하나 있는데 졸업 시즌에 모교의 선배이자 일본 패션을 이끌었던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가 특강을 왔다고 합니다. 그는 요지로부터 검정이 잘 어울린다는 칭찬을 듣고 졸업 후 요지가 활동하는 파리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하네요. 역시나 범상치 않죠? 그렇게 그는 1988년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베르주의 스타일을 보면 브랜드에서 프랑스의 향기가 진하게 느껴지는데 프랑스 유학 시기가 아무래도 그의 디자인 전반에 영향을 준 것 같네요. 코바야시상은 프랑스에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프랑스계 데님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당시 유럽에서는 일본산 데님의 평가가 높았기에 경쟁력을 직감한 그는 이후에는 일본의 데님의 중심지인 오카야마의 데님 공장으로 이직을 합니다. 공장에서는 기획과 영업직을 병행하며 제작에 대한 리얼함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런 다양한 경험은 그가 브랜드를 설립하기 위한 밑작업들이 돼주었죠. 여러 경험을 쌓고 준비한 그는 1998년 슬로우건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지만 반스, 리바이스 등과도 콜라보를 진행했었고 신주쿠 이세탄에도 입점되었던 것을 보면 일본 내에서는 탄탄한 팬층이 있었던 것 같네요. 슬로우건의 스타일을 보면 캐주얼한 느낌의 빈티지 아이템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였는데 지금의 헤릴, 아프레세, 마티 앤 선즈 같은 인기 브랜드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작 방식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8년 코바야시상은 마침내 지금의 오베르주를 설립하게 됩니다. 오베르주는 그간 코바야시상의 경험을 모두 합친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얘기한 슬로우건의 운영 방식이 빈티지 제품과 문화의 현대적인 재해석을 담은 브랜드라고 한다면 오베르주는 그곳의 파리의 감성 그리고 일본의 제작 기술을 녹여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빈티지를 재해석하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유럽과 미국의 감성이 섞여 있거나 미국의 감성이 조금 더 나는 편인데 오베르주는 캐주얼한 프렌치 감성을 많이 담은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의 로고가 육각형으로 생긴 이유도 육각형이 프랑스의 상징이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유행하는 카테고리의 아이템만을 재해석한다고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인기 아이템인 세르주 셔츠는 프렌치 시크의 대명사인 제인 버킨의 남편 세르주 갱스부르의 사진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셔츠는 갱스부르의 카라를 세우는 착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깃의 빳빳함과 사이즈를 조절했고 세르주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직조할 때 위사는 핑크색 실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현대 건축의 아버지 루꼬르비지의 사진을 보고 제작을 결정한 레더 자켓부터 피카소가 애정했던 스트라이프 보더티를 보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진정성이 타 브랜드들과의 차별성을 주면서 브랜드의 가치를 올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물을 직접 보고 입어본 저의 후기는 투박한 인스타나 유튜브 편집과는 다르게 세심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봤었는데 원단감도 좋았고 핏도 올드하거나 촌스럽지 않은 현대적인 핏감이었습니다. 뭔가 복각 같지만 캐주얼하게도 착용이 가능하고 다른 아이템들과의 매치도 크게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브랜드가 왜 인기 있는지 옷을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나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데님으로 꽤나 알려진 브랜드인데 이는 어드레서 샵에서 발매했던 별주 모델이 바이럴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중고 장터에서 리셀까지 된다는 건 개인적으로 좀 놀랍더라고요. 데님을 잘하는 브랜드인 것도 맞고 일본 브랜드의 데님이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너무 데님 위주로만 언급되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거는 한때 코모리의 블리치 데님이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 때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물론
데님이 이쁜 건 맞지만 데님에만 국한된 브랜드가 아니니 상의류나 아우터류도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로고가 브랜드와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름의 이유로 디자인된 로고라고 생각이 들지만 기하학적인 도형에 현대적인 폰트가 크게 박혀서 마치 모던한 신생 브랜드 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빈티지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이기에 클래식한 느낌이 약간만 더 첨가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입었을 때는 보이지도 않고 누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요. 오랜만에 재밌는 브랜드를 새로 알게 돼서 스토리를 담아봤는데 투박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그의 유튜브부터 완성도 높은 제품까지 다양한 매력이 느껴지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여행에서 사지 않은 자켓이 자꾸만 아른거리는데 다음에 일본 갈 때 하나 집어야 할 것 같네요. 브랜드 스토리 영상을 원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꾸준히 있는데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새로운 브랜드 소개 영상도 앞으로 꾸준히 준비 중이니 구독하시고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